안녕하십니까, 경호생각입니다. 오늘부터는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당뇨 환자라고 하면서 당뇨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급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700만 명이다, 800만 명이다라는 등 우리나라 인구의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고 해서 예방 차원에서 당뇨약을 복용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합산하면 국민의 한 3, 40%에 육박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정작 당뇨 환자라고 하면서 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약 90%는 제2형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이 제2형 당뇨병에는 약을 먹지 않고 식습관과 생활습관만 정상적으로 해주어도 치료가 되는 당뇨병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당뇨병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알아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당뇨약의 부작용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 그걸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뇨약을 한동안 먹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합병증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죽지도 않는 것입니다. 다만 당뇨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면 신체의 항상성이 교란되어서 혈액 내에 포도당이 소모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증상입니다. 증상은 원인을 제거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일정 기준치의 당뇨는 병이 아니고 건강염려증이 병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당뇨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당뇨병은 한자로는 사탕당, 오줌뇨, 질병병으로 씁니다. 즉 소변에 당이 나오는 병이다라는 뜻이지요. 당뇨병을 전문가들의 논리로 설명해보자면 소변 속의 혈당 수치가 높게 지속되는 대사성 질환으로 당뇨병은 제1형 당뇨와 제2형 당뇨 두 종류가 있는데 제1형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선천성 또는 후천성 질환에 의한 것이고 제2형 당뇨로는 췌장에서 인슐린은 잘 분비되는데 당분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기능적 결함으로 소변의 당도가 높게 나오는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2형 당뇨의 경우는 인슐린에 의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남아도는 포도당이 소변과 함께 나오는 사람들을 당뇨 환자라고 하는데 쓰고 남은 포도당이 나오는 것은 인체의 항상성 유지를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혈액이나 소변을 통해 당도를 검사해보고 의사협회의 가이드라인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면 이것을 당뇨라고 하여 당뇨약을 권합니다. 마치 고혈압 환자를 만들어내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소변의 당의 농도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여도 췌장에 이상 징후가 없고 건강한 췌장 상태라면 섣불리 당뇨병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제2형 당뇨병 원인의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때의 인슐린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다른 장기와 신체의 호르몬 이상에서 생기는 부조화로 인해 혈액 내의 포도당이 세포로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소변과 함께 배출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2형 당뇨 현상은 물과 소금만 잘 조절해주면 쉽게 치유되는 증상인데 굳이 부작용 많고 합병증도 일으킬 수 있는 당뇨약을 먹어서 억지로 혈중 당도를 떨어뜨리고 저혈당 상태로 만들어 건강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뇨 검사가 당뇨 환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문제는 췌장이야, 이 바보야. 방금 당뇨 검사의 문제점을 명쾌하게 지적하신 말씀대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당뇨 기준치는 췌장의 기능과 건강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병이 되려면 소변 속의 당분 함량이 문제가 아니라 췌장의 건강 상태를 먼저 체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췌장 기능이 정상인데도 혈당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이 건강한 사람에게 당뇨약을 먹이면 자연스럽게 당뇨 환자를 만들어버리는 꼴이 됩니다. 췌장이 건강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소변의 기준치 이상의 당분이 검출되었다고 한다면 당뇨약을 평생 복용할 결심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자연치료요법으로 건강관리를 해본 연후에 그래도 당뇨가 심하면 신체의 다른 장기도 자세히 검사해 보신 연후에 당뇨약을 먹을지 안 먹을지를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즉 말해서 혈당이 높게 나온다고 해서 모두 당뇨병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혈당이 높아진 원인을 알고 당뇨약을 드십니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당뇨 합병증이 무서워서 약간의 당뇨 증상만 나타나도 당뇨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혈당이 높다고 당뇨 합병증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혈당을 높이는 원인이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혈당을 높이는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췌장이 건강한 사람은 당뇨 증세가 있어도 당뇨병이라고 함부로 진단해서는 안 됩니다. 췌장의 소화액과 인슐린 분비에 이상이 없는데도 당뇨 기준치가 높다면 탄수화물 섭취가 과다했거나 혈액 내에 포도당을 세포로 전달하는 포도당 수송체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혈액 내의 당분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물질로는 췌장의 인슐린과 체세포 내의 포도당 수송체 단백질인 GLUT라는 물질이 있고 그리고 나트륨 이온이 있습니다. 소금에는 나트륨과 미네랄, 기타 소량의 광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슐린은 소금 속의 미네랄이 주 원료이고 포도당 수송체는 소금 속에 나트륨 이온이 있어야 가동됩니다. 따라서 혈액 속의 포도당은 소금 없이는 한 톨도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한 포도당은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이때 소변에 섞여 있는 당분이 당뇨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소변에 당이 높게 나온다는 것은 몸에 소금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소변에 혈당이 높게 나오는 원인은 소금 부족이겠네요. 당뇨는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만 혈관병이 당뇨 증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당뇨의 원인은 혈관에서 또는 세포에서 포도당을 처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혈관 질환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당뇨병은 혈관병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혈관에 병이 들면 간과 췌장과 신장과 소장 등 혈관이 지나가는 모든 장기와 우리 몸 전체의 조직과 기능에 병이 생깁니다. 따라서 당뇨는 병이 아닙니다. 증상입니다. 지속적이고 과도한 당뇨 현상이 나타난다면 제일 먼저 혈관 질환이 없는지 살펴보고 이상이 없다면 신장 질환 등 연관된 장부의 이상 유무를 검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혈당만 떨어뜨리는 것은 혈관의 병을 더 키우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당뇨약을 먹는 것은 합병증이 무서워서가 아닌가요? 혈관에는 포도당이 항상 약 30%, 나트륨이 0.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높거나 낮지 않도록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이 자동 조절 기능 때문에 혈액 속에 쓰고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저장하고 그래도 남아도는 포도당은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만약 포도당이나 나트륨이 부족하면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을 막고 신장에서 재활용하게 되는데 재활용을 자주 하게 되면 혈액이 탁해지거나 염증성 물질이 높아져 혈관 질환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인체의 항상성이라는 신체 조절 기능 때문에 포도당과 나트륨의 부족을 재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몸을 위험 상태에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항상성만 믿고 탄수화물과 소금 섭취를 소홀히 하면 결국 혈관병이 생기고 혈관 합병증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 탄수화물과 소금을 부족하지 않게 섭취만 해주어도 신체의 항상성으로 당뇨는 자동 조절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혈당이 조금만 높아도 당뇨약을 복용합니다. 누군가가 당뇨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준 결과지요. 당뇨는 합병증이 무섭다나 어쩐다나 하면서요. 그런데 정작 당뇨가 합병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고 사실은 혈관 질환이 여기저기서 사고를 내고 있는 것을 당뇨 합병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당뇨약을 먹어서 혈당만을 떨어뜨리겠습니까? 아니면 혈관 질환이나 신장 질환을 치료하시겠습니까? 현명한 선택은 오늘 이 방송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경호생각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꼭 명심해서 당뇨 원인을 무시하고 혈당 강화제를 보약처럼 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당뇨는 대부분 정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각종 매체를 통해 혈관 건강에 대한 정보와 약품과 식품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모두 꾸준히 실행하기 어렵고 돈도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경호 생각에서는 돈도 거의 들지 않고 꾸준히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처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해 두신 분은 당뇨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도록 다음 방송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있는 당뇨약은 보약일까요? 독약일까요? 그렇습니다. 보약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당뇨합병증이 무서워 당뇨약을 먹고 있는 당뇨 환자분들은 당뇨약이 대부분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뇨약이 오히려 당뇨합병증을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에서는 당뇨약의 부작용과 당뇨병이라고 부르게 된 원인을 과학적 자료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뇨는 병이 아니고 증상입니다. 당뇨가 심한 사람은 혈관과 장부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를 당뇨 증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경호생각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모든 약에는 독성이 있고 우리 몸은 어떤 악조건에서도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 조절 기능을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동 조절 기능을 믿지 못해 독극물을 사용하여 빨리빨리 자동 조절 기능을 하도록 조급증을 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당뇨는 병이 아니고 증상이며 증상이 심한 것은 혈관과 장부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당뇨로 고민하시는 주변 사람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